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는 진술 번복을 한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런데 그 행보가 요즘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남편을 향해서 정신 차려요! 라고 고함을 쳤죠. 그런데 법정 밖에서는 구속수감 중인 남편 걱정보다 오히려 남편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아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인은 모르셔요. 그잖아요. 안에 갇혀서 뭘 알겠어요. 정보가 없잖아요.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 양심 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아내가 어제는요. 한 언론사를 콕 찍어서 또 입장문을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뇌물수수와 대북 송금 연루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MBC에 입장을 보낸 건데요. 검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관련됐다는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떻게 회유하고 협박했는지 이제는 정확히 말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결국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서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군요.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줬다고 김 전 회장이 진술을 하게 해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혐의를 좀 바꿔주고 그 대가로 거짓 진술을 하라는 좀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래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전 부지사가 검찰 그리고 오는 10월 석방을 놓고 이 이른바 딜을 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0월쯤 아마 석방될 수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을 보면 뭐라고 마지막을 맺은 줄 아십니까? 그 끝을 한번 보시죠. 여보, 사랑해. 자, 지금 보시면 그 여보 사랑해로 끝납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거짓 진술 대가로 구속 만기인 10월에 석방해 주겠다며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 3남매의 가장이고 우리 멋진 남편 여보 사랑해.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대단해. 힘내. 여보 사랑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여보 사랑해인데 MZ세대 기자인 권세진 기자. 자, 지금 이 전 부지사 안에 여보 사랑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분이 전면에 등장한 지가 며칠이 됐잖아요.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 이게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제목이 뭐 법정 부부싸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남편을 있었죠. 비판하는 지금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분석이 나온 것은 이 부부의 관계가 사실 그냥 옥바라지를 하는 그냥 아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민주화 동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성균관대 뭐 예, 시절부터. 운동권 커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 분의 관계가 그냥 이제 보통의 부부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 이 남편을 사랑해서라기보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신념과 이념을 왜 저버리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공지적 결합이 더 중요하다.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좀 제기도 되기도 했는데 굳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꾸 이제 본인의 얘기가 이제 민주당의 탄원서도 보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자꾸 이제 본인은 민주당 그쪽의 얘기만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 남편을 보호하고 싶다라는 이런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이런 민주당에 보낸 탄원서에서 전기 고문 같은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고문, 정말 섬뜩한 단어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혹시 얼굴도 모르지만 전화 통화는 했다라고 알려진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께서 민주당 측 내지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무슨 정기 고문을 받는 듯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편이 저렇게 남편이 좀 자신의 죄를 경감받고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가. 자,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화 통화는 했을까라는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얼굴이 모르면 보통은 전화번호도 모르지 않나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러나는 이 아내의 행보 좀 의미심장한데 장희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부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을 대신 맡은 핵심 관계자 측근을 만났다는 보도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만남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이게 잘못하면 재판 회유 내지는 압박이라는 최악의 사법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찬대 의원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그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께 밝혀야 되고요. 우선 얼굴도 모른다는 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난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그러죠. 이게 단순히 뭐 얼굴을 인식하느냐 마느냐로 받아들이는 분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정당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 물러날 사유로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조속히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와 어떤 통화를 했고 어떤 회유 내지는 압박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고요. 민주당이 참 사과 안 하는 정당이에요. 일단 거짓말한 건 드러났잖아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하고 다음 변명이 뭐가 됐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자들 앞에서 나는 얼굴도 모른다라고 한 것 자체가 지금 거짓말로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요. 일단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별 내용 없었다, 뭐 통화만 하고 인사만 했다를 변명을 하든 그건 이제 박찬대 의원의 자유인데 어쨌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 보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민주당이 이제껏 해왔던 스타일대로라면 언중위에 제소하고 고소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은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얼굴도 몰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이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부인이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을 했고 인급 탄압성 강제 수사가 있었다라는 식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도 옥중 편지를 보내왔어요. 민주당의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에서 그걸 접수를 했으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접견을 신청했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그걸 불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국민적인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하면 과연 10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접견을 하든지 또는 박찬대 최고가 그 측근들이나 이런 걸 전화 통화를 한 거를 통해서 어떤 회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오히려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10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심신이 미약해진 그런 상태 속에서 본인의 형량을 낮춰주고 또 10월 달에 구속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딜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 언론사에서. 예,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 측에서의 해유와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석방해 줄 테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검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지금 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제 그 법인카드도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비서에게 전해줘서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그 형량을 낮춰주는 걸로 바꿔줬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검찰이 압박을 하고 지금 재판 중인 사람에게 회유를 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자 법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단어를 쓰면서 반박합니다. 간큰 검사. 아수라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예, 좋아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딱 그 모습이 연상이 돼요.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했다는 그 내용의 근거가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나 뭐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일 텐데요. 그리고 이 변호인들도 대부분 민주당 관련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적으로 압박한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자, 김지아 기자,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던데요 했거든요.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거의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주장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서 특히 30여 년 이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의원 또 경기도부지사, 킨텍스 사장까지 이렇게 여러 정치 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라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 이후에 약 10개월간 모두 4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 회유나 진술 강요 이런 건 일절 없었다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대북 송금 사건 재판까지 지금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8월 중에 그러니까 이번 달 중에 빠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직접 가서 판사 앞에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죠. 받아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 10월쯤 퇴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누가 그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선가는 이런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10월 퇴진론.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자 이재명 대표 여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고 그 비회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본인은 확실히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고. 정확합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네, 어호호라고 했습니다. 8월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지금은 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이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어떤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얘기까지는 법정에 가서 직접 뭐 그런 거 안 하고 회기 안 열릴 때 비회기 중에 가서 내가 직접 받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우리 당의 지금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방송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8월 15일까지가 비회기거든요. 그 8월 15일 이전에 청구하면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15일 이후가 되면 이제 회기 중에 들어올 것인데 그때는 이제 과거에 그 권성동 의원 사례를 이제 얘기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면 지금 백현동 건과 이 대북 송고권을 함께 묶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백현동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인섭 전 대표하고 그 이재명 그 당시에 도지사 시장 시절에 그 사이의 연결고리가 정진상 전 실장인데 아직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서도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인의 탄원서라든지 그 본인의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8월 8일 열리는 그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직 검찰에서 충분한 물증이나 증언들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예, 체포영장 자체를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8월 15일 전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셨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청구가 된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참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남아주셔야 저희가 총선 치르기 한결 편해지는데 이 영장이 청구돼서 100% 구속이 되면 민주당에게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이재명 리스크를 덜어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정무적인 입장만 따지면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8월 15일 이전은 시간이 좀 촉박하죠. 예. 일단 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단 해임 관련된 해프닝을 일으키면서 재판이 2주 가까이 지금 연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어요, 사실. 그럼요.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재판의 분수령인데 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지사의 배우자 덕분에 2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설득하고 회유하고 압박할 2주의 시간인데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쯤 재판이 재개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정도는 하고 나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당 대표 소환이라는 게 내일 오세요 해서 내일 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1, 2주의 또 텀은 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고 아마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는 민주당이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는 포기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대표님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은 영장입니다 하면서 방탄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농후하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방탄 얘기 잠시 뒤에 바로 질문 드릴게요. 일단 100%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뭐 퍼센트까지는 안 해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를 좀 돌아가서 좀 복기를 해보면 한동훈 법무부장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조포, 깡패, 주가조작범 이렇게 하면서 가장 파렴치범으로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태국에서 체포해갖고 송환하는 그 정 과정을 생중계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했던 그 혐의는 변호사비 대납권이었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구속 수사되면서 갑자기 대북 송금권이 튀어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북 송금권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되면 제3자 뇌물로 이제 엮어야 되는 것인데 예.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관련된 사업 관련한 인허가권이라든지 어떤 권한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3자 뇌물로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권은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무리한 그 수사의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그 등장하는 단어들이 워낙 많아서요. 조금 전에 조포 깡패라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요즘엔 왜 뭐 형량을 이렇게 낮춰주려고 검찰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반면에요 권세진 기자 요거 짧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뭐 깡패 수사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 김남국 의원이 아니 그 깡패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을 해서 노상강도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언제는 이렇게 둘이 뭐 조문도 같이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조문도 보내던 사이였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근데 갑자기 노상강도라고 확
돌변해요. 요건 어떻게 짚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아니 그 타이거 맞지 않느냐, 깡패 예. 맞지 않느냐,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만 해도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말 호위대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는 깡패라고 불러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가 갑자기 노상강도가 됐어요. 그렇죠. 노상강도가 어떻게 보면은 깡패는 직업인데 이제 노상강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뭐 나쁜 짓이라기보다 그 눈 뜨고 당했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지금 검찰 조사에서 좀 많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 내가 이제 당했다는 이미지 그리고 자꾸 그분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적으로도 좀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노상강도 이런 표현을 예.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깡패냐 노상강도냐 뭐 진짜 사실 정치권의 용어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한 사람을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 노상강도 발언이 오기까지 민주당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명백하게 기억하는데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가 열렸을 때요. 김남국 의원 등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아니 김성태 전 회장 깡패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이었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준 당사자로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는 깡패라고 부르지 말라고 장관 앞에서 비호했던 인사가 노상강도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 참 일관성이 없구나. 그리고 신뢰도 의리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인데 대장동 재판과 이 재판이 좀 다른 게요. 대장동 재판은 돈을 준 김만배 씨는 아직까지 입을 좀 많이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재판은 돈을 준 실제로 돈이 나온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진술을 다 하고 있다는 점. 저는 이것만으로도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어찌됐든 그동안 방탄국회 논란이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조끼를 벗겠다고 하니까 그러다가 혹시 10월에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른바 10월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대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무근이고 금시초문이며 그야말로 안주거리입니다. 이건 픽션인데 네. 뭐 지어낸 얘기인데 술 먹으면서 안주거리로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금시초문이고 저도 뭐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저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한두 명이 어디 가서 뭐 술 먹다는 얘기는. 자, 10월 사퇴설. 지금 당대표가 10월에 사퇴한다. 이거 총선 앞두고 그리고 지금 뭐 명락회동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는 찌라시 수준의 저거라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논의조차도 뭐 이렇게 거론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저게 진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뭐 수해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물타기하기 위해서 그 여당 쪽에서 좀 흘린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좀 10월 사퇴설은 정말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간다. 다음 총선 때까지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명락 그 이재명 대표랑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회동에서도 뭐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실정에 맞서서 당이 단합하고 혁신하자라는 얘기도 좀 했었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땡큐.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면 땡큐라고 했는데 짧게만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까지 계속 당권을 잡고 있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10월 사퇴설은 여당에서 흘린 건 아니에요. 한 방송에서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평론가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지금 여당의 지도부와 뭐 교류가 있거나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건 아마 민주당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 10월 사퇴설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이재명 계속 간다는 설을 오히려 흘리고 싶다라고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기자 입장에서는요, 권세진 기자. 언론 입장에서는 10월 사퇴설 나오는데 에이 하고서 그냥 넘어갈 리 있겠습니까? 다음은 누군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취재하고 싶잖아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평론가를 잘 알지만 정말 민주당 분들이 폄하하듯이 뭐 술 먹다 한 얘기다, 안주다 뭐 이렇게 폄하할 이야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민주당 의원 한 40여 명이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차기까지 K라는 그때 실명은 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당연히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이래저래 알아보기도 했고 물론 이제 뭐 어떤 의원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취재 그리고 본인들이 다 일단 저 지도부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폄하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구다 몇십여 명이다 이런 윤곽은 드러나지 않는데 일단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아이디어로 제공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짧게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이른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영화 대사 중에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니까 네가 떠나라, 당신이 떠나세요 민주당. 네, 지금 당의 화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표, 단합이란 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도덕성 회복을 강조한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때까지 민주당 간판은 내가 지키겠다. 나가려면 당신들이 나가시오. 이런 분위기 없어요 지금? 원래 이제 계속 그랬었고 그 전까지는 뭐 분당 얘기 뭐 이런 얘기까지 안 나오다가 이제 김남국 리스크, 송영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내에서 그래도 비명계가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약간 정치적 리스크가 걸리면서 이 내용이 약간은 지금 좀 잦아든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